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밝았죠? 모두 또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는 그런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XRP 가격 등등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에 집중하기보단 가치에 집중하면서 모아가시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가지고 우리는 더 길게 보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 구독자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분들을 미국에서는 XRP 암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바로 리플 군단이라고 하죠. 진짜 군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군인 신분을 하고 있는 XRP 홀더가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 이메일을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면서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메일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탐레님, 저는 2300개의 XRP를 가지고 있는 군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XRP가 떡상하는 상상을 하며 월급을 받을 때마다 달마다 5만원씩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독자분들이 1만 개, 5만 개,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몇십만 개도 가지고 계시죠? 그런 홀더분들을 보면 허탈감이 온다, 상대적 박탈감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허탈한 심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고민입니다 라고 오셨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오죠? 너무 대견한 친구인데, 이야, 저 나이에 벌써부터? 일단 군인 신분이라는 것은 빠르면 20대 초반, 늦어도 20대 중반 정도겠죠? 20대라는 뜻인데 굉장히 빠른 나이에 가치 투자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벌써부터 매달 5만원씩이라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고 있다? 너무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허탈감이라든지 자존감이 하락, 열등감이 느껴진다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진 개수가 작다 보니까 다른 분들과 좀 비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본인만의 그런 투자 단계, 그 스텝이 있다라는 부분, 20대 초반 나이에 가치 투자를 실행하고 지금 이런 타임 레버리지라는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펙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할 필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만의 군생활 힘내시면서 전역할 때까지 꾸준히 한번 모아가시면 전역할 때쯤엔 굉장히 또 좋은 가격 상승과 가치로 리플의 XRP가 보답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메일 답장을 보냈는데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군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가치 투자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보기 좋은 일이다. 물론 다른 투자자분들의 수량을 보게 되면 비교가 되기 마련이고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 이 군인 구독자분께는 굉장히 많은 타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젊은 나이에 투자를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디 허탈한 심정 마시고 밝은 미래 생각하시며 타임 레버리지 적극적으로 DCA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고민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우리 군인 구독자님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실 이 선생님 말고도 본인의 수량에 대해서 좀 작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그렇게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만의 상황에 맞게, 본인이 운용할 수 있는 그 자금에 맞게 천천히 DCA 진행해 주시면 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고 있죠. 이 BTC 도미넌스라는 뜻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가 된 그 점유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역시나 비트코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함께 모아가시는 걸 좀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선물 단타를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트레이더를 전업으로 삼아서 롱이라든지 숏을 보면서 하루하루 수익을 내면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계실 텐데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절대 단타 거래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1362만 달러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 떨쳐내기 쉽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도 레퍼럴 코드 같은 거 공유 안 하죠. 선물 단타 거래, 뭐 마진 거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 자체가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1.3조 달러밖에 안 돼요. 1.3조 달러라면 어느 정도냐면 애플의 회사 시가총액 하나가 2.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기업 하나의 절반이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차트를 그리면서 개미들 털어먹기 너무나 좋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물 단타 마진 거래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새겨들여 주시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시가총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기라든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의 일환으로 연준의 사립은행의 집합체죠. JP모건 체이스 은행 같은 경우도 영국 내에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하면서 고객들을 이런 사기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지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제도권 수용이 되지도 않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의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장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치 투자로 이어가면서 암호화폐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들이시는 걸 권장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머니그램 얘기가 나오네요.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일단 이 비수탁형이라는 것은 개인이 직접 이런 개인 키를 관리하면서 어딘가에 따로 맡기지 않는 그런 non-custodial 이런 지갑이라는 거죠. 반대로 개인이 남의 키를 관리해주는 게 바로 수탁형, 바로 이 커스터디 지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머니그램에서 비수탁형으로 개인이 본인의 관리 키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그런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 계획하고 있거든요. 스텔라 재단과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머니그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자면 머니그램 인터내셔널로서 미국의 자금이체 기업이고요. 자금이체 기업으로 아주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금이체 기업이고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웨스턴 유니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리플사랑 손을 안 잡고 스텔라사랑 손을 잡는지 잠깐 스텔라를 보게 되면 리플과 뿌리가 같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리플의 창시자가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인데 그 중에 제드 맥케일럽이 운용하고 있는 재단이 바로 이 스텔라 루멘, 스텔라 재단이고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큰 기관급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고 리플의 XRP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법적 공방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인 이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는 재진입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제드 맥케일럽이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실상 뿌리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일컬으면서 정확한 의미로 리플랩스를 떠나고 스텔라 루멘을 만들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뿌리가 같다라는 것과 리플이 기업 간의 자금 송금을 목적으로 즉 다시 말해 거액 큰 금액의 자금 이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스텔라 루멘 XLM 같은 경우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소매용 CBDC죠. 개인 간의 거래를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이런 화폐다 라고 나오면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전송 수수료가 리플보다 더 쌉니다. 리플도 수수료가 싸기로 유명하지만 스텔라는 리플의 10분의 1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 조금 작은 그런 송금에 있어서는 스텔라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송 속도는 둘 다 1초에서 5초, 트랜잭션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거액용 CBDC, 스텔라 루멘은 소매용 CBDC 이런 부분에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머니그램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자금이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바로 웨스턴 유니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웨스턴 유니온은 계속적으로 리플사와 손을 잡아가면서
국제 송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은 리플사와 손잡고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지털 세상이 올 것이고 도매용 CBDC와 소매용 CBDC에서는 뿌리가 같은 그 XRP와 스텔라 루멘으로 자금 이체, 송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서 타임 레버리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갠슬러를 조금 쪼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4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라는 그런 스탠스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아마 하원에서 좀 기득권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드는 대목인 것 같은데 시간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쯤 승인이 될지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게리 갠슬러가 아크인베스트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연기하면서 최종 기한이 내년 1월 10일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 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파이널 데드라인이 언제인지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 지금 한 번 더 승인을 연기받았지만 다음 파이널 데드라인을 보게 되면 신청 후 최대 240일까지 미룰 수 있거든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 내년 1월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 10월 16일, 17일 이쯤에 또 한 번의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 늦어도 올해 안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그의 일환으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5%로 굉장히 좀 현저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가능성은 95%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파이널 데드라인이 아크인베스트가 1월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블랙록이라든지 뭐 위썸트리라든지 피델리티 모두 내년 1분기 안에 3월 안에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어도 2024년 1분기 안에는 제도권 수용이 어느 정도 날 것이고 많은 전문가들과 저 또한 올해 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리플에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영국의 최대 은행이죠. HSBC 고객은 이제 이런 시바이누라든지 XRP도 모기지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기지라는 거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금융을 말하죠. 즉 다시 말해 부동산을 통한 그런 대출 서비스에 있어서 이런 모기지론에 있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HSBC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FCF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로 모기지 청구서 대출금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이 부분도 점점 암호화폐가 제도권 수용으로 들어오는 실마리로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 HSBC가 시행한다라는 것은 그 산하에 있는 은행들도 아마 이 발자취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허용되는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도 들어가 있고 도지코인이라든지 시바이누 등등이 들어가면서 XRP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을 12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격 상승의 촉매가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슬쩍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잭 레터는 법적 승리, 기관 채택 등에 의해서 XRP 가격이 12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12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5,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예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 SEC가 리플과의 진행 중인 이런 소송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XRP가 더 높은 가격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촉매로 뽑았고요. 또 그는 리플과 SEC 간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XRP가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굉장히 규제의 명확성이 불어닥치면서 잠재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 마지막으로 미국의 은행과 이런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 리플의 페이먼트 시스템이죠. 이런 ODL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XRP가 가교 역할로 쓰이면서 소각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 급등의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뽑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 이런 촉매들로 보여지고요. 시간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XRP 커뮤니티 설문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월 29일 날 뉴욕에서 파티가 열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XRP 그런 투자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높은 포션이 바로 리플의 IPO 발표 가능성, 그 다음이 뭐 주요 은행과의 파트너십이 나올 것이다. 그 외에 SEC 합의라든지 XRP 가격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섞인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는 위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을 수도 없다라는 이런 항목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뭐 9월 29일 파티가 열렸을 때 꼭 이런 호재가 나와서 가격 상승 견인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해당 이 나와 있는 지문 모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꼭 9월 29일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시간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CTO도 이야기를 하네요. 뭐 뉴욕의 행사에서 IPO라든지 SEC 합의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범, 한 발자국 뒤에서 그냥 하나의 이슈가 있구나,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냥 연휴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반드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로 대출도 갚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처럼 상점에서 코인으로 결제하고 실질적으로 전통 금융의 암호화폐를 수탁, 맡기는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서 점점 제도권 수용 반드시 우리 곁으로 온다라는 부분, 블록체인과 AI를 통해서 메타버스, NFT, 웹 3.0의 시대가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확신하시죠? 그런 부분에 우리는 가치 투자를 잘 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미흡하고 부족한 영상이지만 따뜻한 피드백 항상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모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